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사마페인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0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사마페인트는 3.26%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페인트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항바이러스 페인트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후에 한 달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재차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는 이 회사가 반도체 제조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에폭시를 생산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팀이 이 에폭시 수지 생산 기술을 사마페인트에 이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페인트는 에폭시 수지의 4종의 양산 준비를 끝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준비가 완료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그 소재 관련주로 좀 탈바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폭시라고 하는 거는 이 반도체 직접 회로나 이런 부분들을 밀봉을 해서 외부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그 다음에 습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이 된다.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주죠. 급등주의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도 빠르게 식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줄곧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사마페인트의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하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하방의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좀 갇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좀 갇혀서 갈 때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 종목의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이 추세선 하단이 되겠고요. 상단은 매도 자리이자 비중 조절이자 현금 확보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흐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마페인트가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이 상단을 돌파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추세 전환을 해 놨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추세 전환은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다시 주가는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반등을 좀 들어줬던 이전 저점, 이 자리에서 최근에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지지 라인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저점까지 깨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은 실패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면 역시나 이 추세선 하단에서 단기적인 반등이나 상승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마페인트의 지금의 이 위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흘러내리는 이 구간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손절을 해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이탈이 됐는데 내일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뭔가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끌고 간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좀 테마성의 흐름들, 그리고 언제든지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급등주의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차트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깨지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척하고
깨서 손절했는데 내일 이제 뭐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는 게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 전 저점을 깨진 상태에서 다음 지지 라인을 본다면 저는 이 하단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단 정도에서 다시 반등 나올 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최대 하방 변동성을 추세선 하단까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지금 1,5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면 한 9,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 이상, 15% 가까운 또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더 찾아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재차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노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삼화페인트가 뭐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추세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뭐 거의 이제 이런 자리 말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해버리면 위에서 들어갈 자리가 있다. 돌파 이후에 들어갈 자리는 있어도 현재 구간에서는 솔직히 신규로 들어갈 만한, 포지션을 잡을 만한 구간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밀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사태가 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 정도는 와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재차 이 종목의 반등 타이밍을 이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또 노려보는 그런 전략 속에서 추후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의 하락이 이 종목의 악재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입니다. 뭐 내일이라도 시장이 좋아진다면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쳐도,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버텨주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저는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혹여라도 뭐 제 예상이 틀리고 내일 이제 반등이라도, 내일이라도 또는 아니면은 뭐 이후에라도 지금 자리에서 돌려 나간다면 한 1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솔직히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는,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대신에 지금 하방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자리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양방이 다 열려 있는 자리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5일선 아래에 있잖아요. 주가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도 하방이고 전체적인 그림도 하방이고,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들 수밖에 없고,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좀 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하방 변동성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이 한 2,8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참고로 이 종목에 들어오는 수급의 주체는 외인들도 기관들도 아닙니다. 외인들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기관들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외인들 기관들도 상승을 이용해서 단타를 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고요. 뭔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런 상한가를 보내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들이 또 움직였을 때 주가는 반응은 하겠지만,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지금의 자리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좀 더 하방 변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좀 내려온다면 밑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혹시라도 여기서 넘어서서 올라간다면 12,000원대 초반대에서는 뭔가 이제 좀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 속에서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간당간당하네요. 이 위로 올라서면 좋겠는데 뭐 오늘 거래량도 없고 힘도 없고 시장도 좋지 않은 관계로 살살 뭐 이탈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이제 하방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사마페인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